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재명 관련 뉴스 정말 한없이 나오는데요. 이 이재명 관련 뉴스가 한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파장이 크다는 거고요. 특히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 5명이 아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적 책임을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뻔뻔히 부인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면모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고 잠이 안 오고 정말 이런 이재명, 그래서 뉴스가 지금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반 정치권 뉴스를 또 많이 있지만은요, 그 준비하다 보면 또 이재명 관련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재명 관련해서 전영수 비서실장의 유서 내용을 가장 종합적으로 특종으로 보도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 채널 A에서 또 새로운 추가적인 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물론 검찰에서 조사받으니까 억울하고 검찰에서 본인이 생각에는 이거 검찰 조사가 좀 심하네, 이건 너무하네, 이런 감정이 당연히 들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남FC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언론에는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성남FC 이재명 이 사건에 26번에 걸쳐서 전영수 비서실장 이름이 나오고 피의자로 공범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말이죠.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쳤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물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3급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가까이 근무했으니까 어느 정도 연금은 있겠지만은, 본래 본인이 죽고 나면은 그 부인한테는 요즘 자꾸 낮아져 가지고 한 60%인가 이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유죄 판결을 크게 받으면요, 아예 연금이 회복이 안 돼요. 사면 복권을 받아도 연금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우리 국정원에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 그리고 이제 아주 훌륭한 후배들 한 40여 명이 옥고를 치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연금은 사면 복권이 돼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원인이 생활고를 염려한 것 같아요. 생활고. 지금 이제 보도를 따르면, 그래서 새로운 유서 내용을 자세하게 이 채널 A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족들이 그야말로 정말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발인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발인식에서 이 전영수 씨의 가까운 이 동료들, 그리고 이제 인척들이 한 마디씩 한 것이 JTBC 보도로 집약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 이게 다시 이제 JTBC 이를 비롯한 언론에, 저는 그거를 갖다 이미 여러분들께 좀 부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이가 입만 뻐끗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엊그제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많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진의를 왜 왜곡했느냐? 내가 그래도 시인까지인데, 아주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 등록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이거야 구사하는 정도가 아니죠. 시를 쓸 정도가 되면은 이건 대단한 이 문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인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일부 시각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JTBC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보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 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전 일찌감치 발인이 끝났어요. 발인이 끝났는데, 자, 이 발인과 관련해서 이 발인 시의 유족들이 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제 이재명이 조문과 관련된 또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녁 7시가 넘어서 이재명이를 그 조문을 허용했는데, 조문을 허용하지 않은 우선 1차적인 이유는
본래 이재명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유족들이 사실상 이런 사람 조문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생명을 잃었는데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도 알지만 유족 측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 조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고인이 된 전용수 비서실장의 뜻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왜? 전용수 비서실장은 너는 이제 정치에서 손 내려놔라 했는데 이 조문도 이재명은요 정치 행보로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 측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겠나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이 거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유족들이 경황이 없더라. 그리고 빈소가 마련이 잘 안 됐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지만은 전혀 그게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그 이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물을 때 대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재명이가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일관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왔다. 친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JTBC에. 처음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빈소를 방문하지 못했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이게 이 사람이 안 올 사람이냐? 안 올 사람이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지난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전영수 씨의 여러 가지 동정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2달 전에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그 후에 무슨 문제냐. 제가 이건 판단하는 건데요.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게 됐고 소환돼서 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특히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쌍방울.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는 쌍방울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이화영이도 쌍방울하고 이재명, 쌍방울과 이화영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쌍방울 지가 필요해서 대북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 전용수 비서실장이 2019년도 5월에 이 김성태 모친상에 이재명을 대신해서 조문을 갔는데 그때 쌍방울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쌍방울 직원들을 통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게 나왔고 그것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그날. 딱 그날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유족 측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고 심적 부담을 줬다. 이렇게 지금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징후가 없었다. 이렇게 친구들이 JTBC에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 동료들은 뭐냐?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잘못으로 인해서 잡혀가도 연금이 끝나고 또 개인 잘못으로 해도 연금이 끝날 거고 연금이 끝나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성남시청 동료들이 JTBC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서에는 내가 주어진 일을 하라고 해서 시켰을 뿐인데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이는 오늘 이 발인하는 날 정치 행보를 그만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뭘 했습니까? 시내 오늘 강제 집행, 강제 징용 이 해법에 대한 이 비판, 시내 집회 나가서 윤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보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발인 시계수로 이것도 내내 JTBC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발인이 끝났지만은 왜냐하면 이틀 만에 지금 발인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전라도로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 고향이 전라도로 돼 있잖아요. 왜? 거기에 선산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산이 있어서 내려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락 이제 된 것 같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채널 A에서 이 지금 새로운 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유서 내용. 참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일보가 제일 자세하게 유서 내용을
단독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서 내용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정치를 이제 내려놔라.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 네가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만 했는데 검찰 수사 받는 거 억울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 얘기는요. 유족 측에서도 이재명이가 빈소를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 얘기는 네가 책임지고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서에 주변 측근들을 잘 관리하라. 이 얘기도 뭐냐. 나같이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관리 좀 잘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오전까지 나온 유서의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새로 나온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주변 측근들을 잘 관리하라. 이 얘기가 새롭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채널 A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는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측근들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 여기에서 측근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가 측근이 누구겠어요? 측근이 정진상과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청룡 우백호. 정진상과 그다음에 김용이 이 죄를 다 기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도요. 정진상과 이 전용수가 제일 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없을 때는 이 정진상이도 전용수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했다.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정진상이는 어쩌다 공무원. 이 본래요. 이 공무원 파워는요. 어공이 늘공보다 세요. 왜냐하면 늘공들은 그냥 끝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 공무원도 얘기했지만은 위에서 시키면 그래서 공무원이 가끔 그러잖아요. 혼이 없다. 왜 혼은 지휘관이 혼이에요. 지휘관 혼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영수 비서실장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시키는 과정에서 측근 누구냐? 정진상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돼 있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남FC 사건의 주범은 누구냐? 바로 정진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정진상이한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성남FC 두산 만나서도 그거 앞으로 정진상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정진상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FC의 초대 대표이사한테도 그거 정진상이가 하라는 거 해. 이렇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FC 초대 이 대표이사도 자기가 전부 정진상이한테 전화하고 지침받고 아니면 정진상이가 직접 이 성남FC 고위 간부들한테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진상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여기서 측근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측근 인성교육할 때 측근 제1차 이 전영수 비서실장 입장에서 본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진상이잖아요. 정진상이는 경기도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영수 비서실장도 이 경기도까지 따라가서 초대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이 사장 대행까지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많이 정진상이가 접촉한 이재명의 측근은 누구냐? 정진상이가 아니라 이 전용수 비서실장이 접근한 측근은 바로 정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진상이한테도 상당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왜냐?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불법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정진상이가 주도적으로 성남FC 사건을 다뤘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누구냐? 일을 시켜놓고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아라. 일을 시켜놓고서. 그래 일을 시켜놓고 네가 왜 책임 안 지냐?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채널 A에서 나온 새로운 채널 A가 이 자필 유서를 이 오늘 보도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측근 인성 교육을 잘 시켜라. 이 얘기는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앞에서 농간을 부린 정진상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일을 시켜가지고 빠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 이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장에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은 이재명,
그리고 나머지 4장은 가족 친지들, 그리고 1장은 6장으로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인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번째 채널 A가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유서 내용이 뭐냐면은요. 증거를 가지고 좀 수사해라. 예,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관해서는요, 검찰에서는 앞으로 법원에서 이 법정 재판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전영수 비서실장이 억울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을 같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라.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새로운 또 이 유서 내용은 뭐냐? 후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후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후원금 요구한 내용도 지금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뭐 23번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나오는 보면은 협상 창구로 전영수 비서실장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협상 창구. 그러니까 협상 창구라고 하는 것은 후원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덜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내는데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증거를 가지고 수사라는 얘기하고 나는 후원금 관련 요구한 게 없어. 이 부인한 이 유서의 내용,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성남 FC 사건도 지금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재판이 진행되니까 앞으로 이제 당연히 뭐 피의자로 돼 있으니까, 공범으로 돼 있으니까 재판에 불려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우려를 표명한 대로, 왜냐하면 이분이 뭐 돈이 많으면 무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서울시 성남시 공무원으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이 입도 무겁고 또 직원들한테 평가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렴하게 사는 청맹리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청맹리를 살았는데 이거 연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연금 아예 안 나와버리건 안 나와버린대요. 아예 한 푼도. 예,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뭐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을지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또 언제 발탁이 되겠지만은 이 전영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은 죄가 지은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창 가는 게 분명한데 무슨 대권이에요? 영창이 안 가면 다행이고 가는 게 분명한데 만약에 영창을 안 가고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해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영창 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서를 볼 때 너 정치 내려와. 네가 책임질 일 뭔지 알잖아. 그리고 측근들 인성도 잘 시켜. 예.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영창 가는 건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이 선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차라리 극단적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상을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채널 A의 새로운 지금 이제 유서 내용 4가지를 지금 이제 채널 A에서 보도했는데 이재명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나는 구속수사 받을란다 해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상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실 직고하고 아주 자발적으로 먼저 조사를 받아라. 검찰에서 부르기 전에. 그래서 이 수사의 속도를 높여서 빨리 영창을 가라. 그래서 이재명의 뉴스가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저도 좋은 뉴스를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뉴스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방송을 하니까 저도 혈압이 올라가고 잠이 안 오고 말이죠. 밤잠 설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곤해요.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자, 2가지만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겠는데 드디어 KBS가 대형 방송사고를 내놨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제 계속 보도하려다가 이 이재명 사건 때문에 뒤로 빌려갖고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정명석의 이 사이비 종교, 뭐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거 가짜 사이비 종교잖아요. 여기에 이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폭로한 내용 때문에 KBS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분이 이제 이 JMS 이 사이비 교주의 이 성폭행 의혹 이런 거를 갖다가 전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냐? KBS 안에도 JMS 신도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냐? KBS PD 그리고 KBS에서 외국인 성폭행 문제를 전담으로 변호 활동을 했던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이 JMS의 신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고요. 이 생방송 하는 데서 그렇게까지 해도 되겠느냐? 아 이거 사실인데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발표한 사람이 바로 이 반기독교 이 복음선교회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입니다.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특히 이제 통역사 그래서 이제 지금 온라인 이런 데서도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통역사가 누군지, PD가 누군지 실체를 밝혀라. 이래서 이제 KBS가 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조사에서 밝히겠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은 KBS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김도영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도영 단국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제 그제잖아요. 9일 날이네 벌써. 9일 날 KBS 1TV에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KBS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다 깔려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진행자가 조금 말리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찰 같은데 이 검찰 이 청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큰 무슨 뭐 이 조각품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 JMS의 신도가 썼다. 신도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이제는 성폭행 피해자들 중에는요. 뭐 저 유명 이 앵커 그다음에 아주 뭐 TV조선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김영성인가요? 김성령인가? 김성경 뭐 이런 아주 유명 인사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내가 그 신도로 이 빠져들기 그러니까 뭐 한번 손 한번 뭐 이 보겠다라고 하는데 안 가기를 잘했다. 요런도 이런 이 정도까지 그 당사자들도 한부터는 이 포섭될 뻔하는 사이비 교주한테 이런 얘기까지 지금 폭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이 JMS 사태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은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말이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세를 도하는 그런 이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제대로 종교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절대 이 사이비 종교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의 정말 억울한 그런 그 이 반박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영환 그 지사가 얼마 전에 친일파 논란에 휩싸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좀 이 파문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김영환 지사가 SNS에 여기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글로 참으로 기가 막힌 논점 절취의 오류이고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다. 저희 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이 지난 3일째인데요. 문맥은 보지 않고 차라리 친일파가 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딱 떼어가지고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친일파로 만들어버리는 분들께는 이의가 있다. 예, 그리고 정쟁과 진영 논리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굴복해도 되는가 하는 절망감마저 든다. 평생 시를 쓰고 모국어를 사랑해온 저의 이런 발언법이나 문학적 표현조차 왜곡을 해서 애국의 글이 친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이 기막힌 화학적 변화를 그냥 바로 봐야만 하는가.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이러한 지적 풍토를 저는 한탄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는 것이 차라리 이기는 것이다 라는 대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일본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소환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3월 9일자 입장문인데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굴욕을 삼키는 용기라고 칭찬한 것이다. 나라 위한 오직 한 마음 그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녹두장군 전봉준 절명시의 한 구절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그 글 속에서 저의 조국에 대한 단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뭐 이 관계 한번 김영환 지사의 글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자, 이 김영환 지사 저도 뭐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까지 쓸 정도로 이 굉장히 이 필체가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아주 좋은 분인데, 그리고 뭐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친윤의 핵심으로 아주 이 경선 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치 선언을 하자마자 하기 직전이었나요? 맨 먼저 만난 1세대 중에 한 사람이 김영환 현 지사예요. 예,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이 5.18 사태와 관련해서 이 영웅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민주인사로 취급받으면서 주는 이 돈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금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매월 주는 유공자에 주는 매월 주는 이런 일종의 보상금이랑 마찬가지죠. 요거를 안 받겠다. 왜냐하면 5.18 무슨 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식들한테까지도 그 특혜가 크게 하고, 또 이 금융 이런 부분에서 특혜, 주택 분양받는 데서 특혜, 모든 특혜를 갖다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니까 이미 갔다 와가지고 보상금 지금 매월 받는 것도 저긴데 이거는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서 그 자격증을 유공자증을 갖다가 반납해 버렸잖아요.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학 스타덤으로 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 있는데, 이러한 이 뿌리 성향을 보더라도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저도 말이죠. 저도 친일파로 사방간 데서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 댓글 올라오는 사람들 어쩌다가 SNS에 제 방송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좌파들이 와서요, 분탕질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뭐 저는 지금 민간인이고 순수하게, 그분은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이런 반박 입장문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요, 이 좌파들 분탕질이 아주 도를 더해요. 지금 개딸들 지금 난리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파들의 선동지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현황 판단 그리고 또 이 전망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